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권 전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하산했을까요? 주제부터 보시죠.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직도 버리겠습니다.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를 송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다시 정계복귀를 해서 야권으로 돌아오는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을 통해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네, 정계복귀하겠다. 탈당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책 속에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네. 탈당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예. 언젠가는 탈당을 하셔서 예. 제3지대의 어떤 창설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오늘 그 정계복귀하는 날 당일날 탈당하는 거 전혀 예상을 못했고 예.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손학규 전 대표를 따르던 의원들 한 10여 명을 여의도 음식점에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탈당 이야기를 밝히는 순간 거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뭐 경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말리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손학규 전 대표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결단할 때마다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연설문도 예. 혼자 다듬고 이런 혼자 하는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올 일이 오늘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점 그리고 탈당 결정 어떻게 네.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역학 구조상으로 보면 손학규 전 대표가 다시 하산을 해서 복귀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마지막 대통령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로 가야 되는 수밖에 예.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독한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지대로 가셔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겠는가 이건데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예. 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은 손 지사를 따라서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에도 일부 계시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계신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예. 손 지사를 따라서 제3지대로 이동을 할 가능성은 뭐 다수가 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고 예. 이분들은 이제 관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 지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예. 어떤 세교합을 하느냐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손 전 고문이 오늘 뭐 새 판짜기에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와 경제의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직도 버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진심일까요?
꼭 밑줄을 쳐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꼭 되시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읽히죠. 어쨌든 굉장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손학규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명이 다한 제6공화국 이 새로운 87 체제에 이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본인의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꼭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한번 되겠다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본인의 대통령의 꿈 그것도 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어떤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하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회견 내용을 보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2년 2개월 만에 강진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결심을 밝히셨는데 결국은 정치와 경제의 세판짜기 또 개헌을 이야기하셨고 경제 성장의 엔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자체로는 일종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본인들이 없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정말 우리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복귀 선언을 가장 반갑게 반긴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녹취 들어보시죠.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다시 정계 복귀를 해서 야권으로 돌아오는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강한 경선을 통해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더 서울에 있으면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죠. 자기도 전화하겠죠. 전화 안 왔어요 오늘? 최근에 안 했다니까요. 계산을 하겠죠. 손 전 고문이 전화할까요? 당연히 전화를 하시겠죠. 어쨌든 손 전 고문의 탈당으로 그리고 어떤 중립지대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손익 계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뭐 여야의 잠룡들은 아직 뭐 자기들이 손익 계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어떤 세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을 더 좀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홀로 이쪽 어떤 완주를 해야 하는 뭐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좀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외연을 더 확장해내는 이런 측면에서는 과제를 역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손 전 고문과 함께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희망은 갖게 됐지만 그러나 두 분의 지지층이 겹친다는 어떤 그런 좀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안철수 대표에게는 뭐 기회이자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손학규 전 대표가 제3지대로 가면서 그 이야기했던 새 판짜기가 과연 될지 안 될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께 정말 맞는 소망하는 그런 비전과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지지를 얻느냐의 문제니까 아까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당장 하산하신 날 어떤 비전을 말씀하시는 어려울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신다면 어떤 당신들이 생각하는 새 판짜기도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제3지대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그리고 있는 제3지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저도 그분과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일단은 뭐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 속해 있다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그림에서 보면 이쪽 저쪽에서 지금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손 전 대표가 들어오셔서 강한 경선을 하자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 wishful thinking이라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3당 체제에 어떤 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 다른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를 규합을 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아마 민생 행보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지지율을 본인이 끌어올리면서 예. 결국은 국민의당 사람들 또 기타에 계신 영역에 계신 분들을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각자 생각하는 게 서로 좀 다르고 동상이몽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워낙에 이제 오늘도 개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에서 개헌을 강조하는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같이 규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 손학규 전 대표가 7공화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예. 어떤 본인의 새판짜기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 전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네. 자기 자신도 대통령 후보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그런 권력의 이합 집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것을 비패권주의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친박 이렇게 양극단이라고 아주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다 나와라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제3지대 또 비패권지대의 성공의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일부, 다시 말해 비박계가 나와서 함께 할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 실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높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두 분 공통 질문으로 간략하게 네. 최고 수혜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많은 손실을 손실이요. 좀 예. 입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중요한 한 축이 예.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경선이 사실은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정말 멋진 경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 한 주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김이 센 측면도 있고요. 본인의 대세론이 너무 일찍 고착화가 되면 그만큼 경쟁력은 또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뭐 득이 될까 뭐 실이 될까는 아직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당으로서는 소위 제3지대가 예. 좀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은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예. 왜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손학규 전 대표가 탈당함으로 인해서 제3지대의 이 파워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은 뭐 약간의 득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손 전 대표가 국민의당 들어가서 경선을 해서 예. 그 당의 어떤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고 내년에 뭐 여러 분들이 아마 헤쳐 모여 하는 그런 예. 형태로 하나의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 자신이다 이렇게 본인이다.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들어와서는 본인이 활동할 공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다른 선택을 고심 끝에 하신 것이라고 국민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삼지대 나가서 결과에 어떻게 될 망정 일단은 본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그 득을 본 것은 손학규 후보는 자신이다 이렇게 보고 예. 또 우리 이상일 의원님 걱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언젠가는 탈당해서 이동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내 경선이나 이런 역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예. 뭐 크게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타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제3지대가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계 복귀로 얼마나 탄력을 받고 또 야권 분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병우 수석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먼저 여야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불출석을 양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병우 수석이 기관 증인이시잖아요.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의 내용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민정수석들 출석하시기에는 그러면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이 마비되었습니까? 민정수석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유라고 됩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맨 먼저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겠죠. 정진석 원내대표랑은 좀 교감을 해보셨나요? 안 했어요. 어제 얘기하자고 그래서 나는 이중대장이니까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한다고 그러고 와버렸어요. 나는 민주당 이중대장이니까 민주당하고만 얘기하지 새누리당하고는 공개 사과 안 합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누가 손해인가 두고 봐야지. 누가 손해입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예. 많이 감정을 상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정치 감정풀이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야당은 지금 내일 상황을 보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태세죠. 그리고 발부할 걸로 보는데요. 예. 지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뭐 생각이 불출석하는 듭니다. 거 보고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오늘 그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최순실 의혹을 한 달여 만에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시는 바에 우병우 수석 문제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병우 수석은 지금 이 모든 이 국정의 혼란, 집권당이 지금 일을 못하게 하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지금 국정 지지도가 지금 최근 2, 3일 사이에 역대 최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참모로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결단해야죠.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 출석 문제를 가지고 3번의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오면 청와대가 비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출석은 피의자나 이런 신분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재 해지 차원에서 이거 분명하게 내일은 우병우 수석이 잠깐이라도 나왔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예.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 많은 고민을 하고 예, 있는데 지금 뭐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우병우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지난 8월에 있었는데 야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는 뭐 출석 꿈도 꾸지 말라 이랬다가 또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잠깐만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다가 오늘은 일단 내일 좀 보자 이렇게 좀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일 아마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게 예. 그 이제 사실은 뭐 관례상 양해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당한 사유를 놓고 여야 간에 또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시 우병우 수석이 뭐 국회 출석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출석하셔가지고 뭐 검찰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면 예. 참 국회의 그 풍경이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 아마 예. 우병우 수석이 이제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 현직의 민정수석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이해가 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아전 인수격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아마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처신을 해야 대통령께 도움을 드리는 길이다. 이것만 아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야권에서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서 찾아가서요, 그 영장을 보여주고 예. 지정하는 장소까지 동행을 하도록 돼 있고, 동행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역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행명령죄 예. 집행된 적이. 그래서 이게 우병우 수석이 역대 최초, 최고 이런 기록을 자꾸 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예.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좀 그렇게 협조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네. 되면 지도부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마- 이정현 대표도 좀 네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문제는 원내 문제니까 예. 이정현 대표가 뭐 목소리를 낼 사안 같지는 않고 예. 내일 뭐 새누리당의 지도부 회의도 있을 거고 또 내일 이제 운영이 아침 상황을 보고 이 문제는 뭐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예. 이 결국은 정당한 사유 이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아마 좀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이 여권을 향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미르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관련해서 야권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연일 촉구했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순실 씨 모녀는 독일로 출국한 사실이 이제 확인됐고 네. 검찰의 수사도 시작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이제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참 국민은 길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참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 말씀의 내용을 뜯어보면 내일 이게 그 운영이 국감을 앞두고 오늘 일단 상황을 한 가지는 정리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대통령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 미르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한두 가지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퇴임 후에 살 집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거 한 가지 말씀하셨고 또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자금이 불법 유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에 처벌하겠다 이 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두 재단에 관련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대기업의 모금 과정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또 두 재단의 어떤 직도 갖지 않은 최순실 씨가 이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관여를 하였는지 예. 그리고 최순실 씨 사적 기업에 이 두 재단의 자금을 어떻게 불법으로 유용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가진 불법 의혹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예. 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이 목적 취재 활동을 잘 해왔고 또 세계 코리아 프리미엄을 뭐 확산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이 사안의 의혹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직 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네, 뭐 좀 걱정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금의 불법 유용 등 뭐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하라는 취지니까 예. 검찰이 정말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두 쌍둥이 재단의 이 설립 과정부터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순실 씨가 재단에 여러 가지 관여한 정황이 뭐 많은 언론들의 취재로 드러나 보이고 사실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뭐 그분이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쳤다. 좀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국민 생각을 전체가 했죠.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언론이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썼듯이 예. 철저히 수사를 하라는 그런 생각을 밝히셨다고 저는 보고 예. 정말 검찰이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대통령 말씀 계기로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게 중요하다. 수사를 했는데 또 미흡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국정조사로 가자.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그것도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자금의 불법 유용 등 해서 검찰이 아주
잘 해석을 해가지고 예. 많은 의혹을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검찰은 그러지 않습니다. 등을 빼고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자칫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려면 솔직하게 빨리 털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려거나 축소하려거나 이런 시도는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권력형 비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순실 꼬리 자르기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한다면 결코 국민이 다 알아보시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리 박 의원님 그냥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예단하시는 그런 느낌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도 지금 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이 현재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검사 3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발된 사람만 해도 100여 명이 되는 상황에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형사부보다는 특수부로 배당하는 게 좀 맞겠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보강을 해서 철저 수사를 하는 게 오늘 대통령 말씀 그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처음에 이 사건을 형사팔부에 배당했을 때부터 이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님의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걸 형사부에 배당한다 해도 그것도 또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를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그럼 되지 않아요. 어떤 방안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부로 이관해서 더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수부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문재인 전 대표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거의 이제 폭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만 과거에 10년 전에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 종북 노름에 빠져서 도끼자루 섞는 줄을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궁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찌질한 정당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시려는 분이 좀 표현에 품격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 하셨지만 문재인이 두려워서 새누리당이 저런다 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판단력 정말 두려워요. 지금 2007년에 본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하셨고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차례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인정하지만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지금 경기도 교육감, 그 유엔 결의안 중요한 문제 아니다. 어제 그러셨어요.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참 좀 리더십에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안 난다면 안 나는 대로 문제인 거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자질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되고 송민순 장관이 하나도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송민순 장관한테 이양 물어봤으니 기권으로 가자. 물어보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송 장관이 소설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판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박수현 전 의원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수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다 하고 계신데 오늘은 김경수 대변인이 연설기록 비서관으로서 그 자리에 16일 회의에 참석했고 그 메모를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기권을
하고 그것을 북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는 메모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대표 측도 메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송민순 회고록은 본인은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한 사람의 기억에 의한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은 회고록에서 그쳐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요, 이라크 등을 공격하고 나서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그 공격하게 된 실질적인 사유를 전날에 고백하는데도 그거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 전 대표가 회고록은 직접 해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NLL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김경수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상대방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도 또 보고 여러 가지들을 뭐 결정해 나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은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NLL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김경수 지금 의원이 대변인 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강하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20일 날. 지금 오늘 밤에 막 결정이 됐다. 21일 날 그랬죠. 어젯밤에 결정이 됐다. 그다음 중요한 건 오늘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이야기하셨어요. 국정원에 북한에서 보냈다는 쪽지가 있으니 그 쪽지가 있을 게 틀림없다. 그 쪽지를 확인해서 국정원이 공개를 하라. 그러면 진실이 가려질 거다 그랬는데 그분 말씀대로 국정원에 쪽지가 있다면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실에 북한을 방문했던 그런 비화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정부든 대한민국을 가장 발전시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어느 정부의 그 노력 다 똑같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 분 또 모셔가지고 이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민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